만약에 교실이 완벽하게 조용하다면, 그건 평화교육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 완벽하게 조용한데 오히려 실패라고요? 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보통 어린이날 하면 떠오르는 그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풍경과는 조금 다른 도발적인 이야기로 오늘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보통 평화라고 하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떠올리니까요. 뭐 하얀 비둘기나 그 미인대회 수상자분들의 우아한 미소 같은 약간 추상적이고 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문헌에 따르면요. 진짜 평화는 오히려 막 엄청 시끄럽고 치열한 논쟁 한가운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글 질문 8 비폭력 평화교육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되게 지루한 교육행정 문서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 사회의 혐오나 차별에 맞서는 아주 실용적인 생존 기술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 실용적인 생존 기술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그 핵심 지식을 제대로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헌의 첫 장을 넘기면 2019년에 제정된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진흥조례가 바로 등장해요. 교육조례라고 하면 보통 학생들에게 막 사이좋게 지내라, 타인을 배려해라, 뭐 이런 도덕적인 지침들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예상하기 쉬운데요. 이 조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논쟁의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어요. 아, 논쟁의 장을 열어준다고요? 오히려 싸우게 만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덮어두거나 무조건 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을 교실 안으로 양지로 끌고 들어와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으로 해소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거 진짜 신선한데요. 사실 갈등을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이 조례에는 그 논쟁 수업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더라도 교육청이 나서서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와, 대박.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갈등이 아예 없는 무균실이나 온실 속에 그냥 가둬두는 게 아니네요. 네,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복싱 링 위에 올려놓고 스파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무작정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게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아무랑도 싸우지 말라고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복싱 링 비호가 아주 찰떡이네요. 링이라는 그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규칙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부딪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네네, 다치지 않고 잘 싸우는 법을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 링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이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구권의 평화교육을 보면 다문화 사회의 통합이나 기후위기 같은 환경 이슈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쵸. 약간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데 한국의 평화교육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헌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가장 먼저 짚어내고 있어요. 아, 분단이요? 사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그 뼈아픈 상처가 일상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아예 괴멸시켜야 할 적으로 구정하는 문화가 팽배하잖아요. 맞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만 봐도 진짜 살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구식의 매끈하고 아름다운 평화론을 그대로 수입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 현실에 안 맞는다는 거군요. 네. 상대방과 마주 앉아서 이념적, 사회적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고 뭐 핏대 높여서 토론하더라도 끝내 이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번지지 않게 통제하는 법. 이것이 바로 한국형 평화교육이 짊어진 과제라는 거죠. 듣고 보니 진짜 와닿네요. 자, 그러면 이런 안전한 스파링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당연히 훌륭한 훈련당이 필요할 텐데 문헌에 아주 구체적인 장소가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강화도 교동도에 세워진 난정평화교육원 이야기입니다. 아, 난정평화교육원. 이게 2023년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설립 과정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교육청에서 이런 거 만들 때 그냥 예산 짜서 건물 뚝딱 짓고 끝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천교육청, 시청, 군청, 거기에 향후회랑 지역 주민들까지 다 모여서
끝도 없이 회의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요. 네네. 여러분, 직장에서 타부서랑 의견 조율 한 번만 해보셔도 아실 겁니다. 관공서랑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로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와, 진짜 얼마나 기빨리고 피곤한 일입니까? 하하, 맞습니다. 수없는 반려의 재수정에 막 고송이 오가는 행정 절차였을 텐데요. 그런데 문호는 바로 그 피곤한 지점을 역설적으로 짚어냅니다. 피곤한 지점을 역설적으로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왜 굳이 폐교를 교육원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타협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주 훌륭한 살아있는 평화 교육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와, 결과물이 아니라 그 짓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었다고요? 네, 평화라는 게 어느 날 예쁜 건물로 짠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진흙탕 같은 과정 그 자체라는 통찰이죠. 게다가 강화도라는 공간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의미가 더 깊어져요. 아, 강화도의 역사적 맥락이요? 6.25 전쟁 당시의 비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전쟁 이후의 이념적 대치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지역민들이 극단주의에 희생되었잖아요. 한반도에서 가장 짙고 슬픈 흉터가 남아있는 곳 중 하나죠. 아,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폭력이 휩쓸고 간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평화의 훈련장이라는 거군요. 되게 뭉클하네요. 네, 상처를 치유하는 상징적인 공간인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지역의 폐교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갑자기 글로벌 무대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4월에 유엔 평화대학, 그 UN University for Peace와 인천교육청이 MOU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죠. 그니까요. 향후의 분들이랑 회의하다가 갑자기 유엔이 등장하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체결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해요. 단순히 뭐 좋은 타이틀 하나 더 다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절대 현판 하나 거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의 작동 원리 자체가 확장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아까 분단과 이념 갈등이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서구권과는 다르다고 하셨죠? 지금까지의 지역 평화 교육이 약간 우리 지역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으니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이런 과거지향적이고 지역적인 반성에 머물렀다면요. 아, 약간 향토사 교육 느낌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유엔 평화대학과 연계하게 되면 이 상처를 전 지구적인 보편적 인권 그리고 갈등 해결 시스템이라는 정식 교과 과정으로 치환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흉터를 연구해서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세계 시민형 평화 지킴이를 길러내는 글로벌 베이스 캠프로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한다는 뜻이에요. 문헌에서는 이것을 바로 인천형 평화교육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야, 거시적인 역사에 글로벌 연대까지 진짜 이상적이고 멋진 청사진이네요. 네, 스케일이 상당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훈련장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우리의 시선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부대끼는 교실이라는 이 미시적인 전쟁터로 한번 돌아와 보죠. 아, 네. 현실 교실로요. 솔직히 자료를 보면 현실은 유엔의 평화랑은 진짜 거리가 멉니다. 유치원이랑 초등학교에서는 툭하면 아동학대 분쟁이 터지고요. 중학교는 학교폭력, 고등학교는 교권 침해 문제. 이게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뉴스를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압도적인 1, 2위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리고 가정교육의 부재였습니다. 사실 대중의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이죠. 잘못을 했으면 강력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엄벌주의니까요. 그렇죠. 눈앞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강력한 물리적 제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헌을 보니까 도성원 교육감과 교육청은 이 엄벌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입장이 아주 명확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막 강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생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 관계 회복이요? 네,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
이 성선설에 기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소 철학적인 지향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 문헌의 주장에 되게 강하게 딴지를 걸 수밖에 없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학교폭력 기사 보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당장 내일 또 우리 아이를 괴롭힐 가해자가 교실에 버젓이 앉아있는데 무슨 관계 회복을 하라느니 너의 내면은 선하다느니 이거 너무 한가하고 순진한 소리 아닌가요? 당장 격리하고 처벌하는 게 먼저지 무슨 화해냐는 말씀이시죠? 네, 강제 전학을 보내던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당장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그 회복적 정의라는 미명하에 억지 사과시키고 이 시스템이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 의구심이 정확히 엄벌주의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대중에게 당장의 즉각적인 격리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응징을 제공하니까요. 그쵸, 속이 시원하긴 하죠. 하지만 문헌이 왜 엄벌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회복적 정의를 내세우는지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처벌이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아주 치밀한 분석이 깔려 있거든요. 심리적 메커니즘이요. 어떤 분석인데요? 강력한 처벌은 겉으로 드러난 폭력 행동을 잠시 억누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폭력을 촉발시킨 그 아이들 내면의 진짜 원인은 소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원인이라면 뭐 성격 문제 같은 건가요? 자료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근본적인 기저에 자기 비관과 비교의식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싹 트는 분노, 또 SNS 보면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절망감, 이런 것들이 교실 안에서 혐오와 폭력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니까 그 화를 남한테 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아이에게 징벌만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의 방향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들거나 사회를 향한 더 큰 반발심으로 자라날 뿐 근본적인 행동 교정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보니 처벌받고 나서 오히려 더 엇나가는 경우도 많긴 하네요. 바로 여기서 회복적 정의가 작동하는 겁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냥 마주 앉혀놓고 억지로 악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아이가 스스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환경을 주도해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무너진 관계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파괴를 가져왔는지 직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억지 사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직면하고 책임지게 만든다는 거네요. 아까 말한 성선설도 그럼 그냥 감상적인 믿음이 아니겠네요? 네, 그저 아이들은 다 원래 착해 이런 순진한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망가진 아이라도 적절한 환경과 시스템이 주어지면 스스로 분노를 다스리고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내재해 있다는 교육적 전제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사후 수습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사전 예방이 장기적으로 훨씬 실용적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정리가 헛되네요. 그러니까 당장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 인화성 물질 자체를 아예 마음속에서 싹 치워주는 작업이 회복적 정의라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왜 주먹을 쥐었는지 그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이어지는데요. 그 내면의 힘, 분노를 통제하고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풀어내는 이 평화의 근육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지는 걸까요? 네, 문헌에서는 이 근육을 키우는 실전 도구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뭐죠? 첫 번째는 바로 땀을 흘리는 일, 1-1-1 프로젝트입니다. 1학교, 1학생, 1스포츠. 즉 모든 아이가 의무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씩 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이에요. 스포츠요. 처음에 이 내용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애들 에너지가 너무 넘치니까 몸 움직여서 땀으로 공격성 좀 빼자. 약간 이런 단순한 목적인 줄 알았거든요. 단순한 에너지 발산이 아닙니다. 스포츠 안에는 훨씬 더 정교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어요.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아주 합법적인 갈등의 시뮬레이터거든요. 갈등의 시뮬레이터요? 무조건 이겨야 하니까요? 그렇죠. 상대방을 이기려는 강력한 투쟁 본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정해진 규칙의 테두리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룰을 어기면 퇴장이니까요. 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3자인 심판의 판정에 절대적으로 승복하는 법. 그리고 경기에서 내가 지더라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파괴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법을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법을 몸으로 배운다. 이거 진짜 아까 말했던 복싱링 안에서 글러브 끼고 룰대로 싸우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글이나 도덕책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건강하게 지는 법을 체화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실전 도구는 뭔가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몸을 넘어선 뇌 속의 필터링 작업,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와, 미디어 리터러시. 여러분, 당장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쏟아지나요? 극단적인 확증 편향 부추기는 알고리즘, 자극적인 가짜 뉴스, 특정 성별이나 계층을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들이 진짜 끝도 없잖아요. 네,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문헌은 신문이나 TV, 특히 SNS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면의 의도를 분석해내는 비판적 문해 교육을 필수 생존 도구로 꼽습니다. 듣다 보니 이건 마치 우리 뇌 속에다가 고성능 스팸 필터를 설치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 스팸 필터. 네, 맞아요. 그 필터가 없으면 쏟아지는 혐오 바이러스에 그대로 감염되어 버리니까요. 결국 남의 혐오 논리에 조종당해서 교실 안의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갈등 시뮬레이터인 스포츠로 땀을 흘리고 뇌 속에는 스팸 필터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장착한다. 와, 이 두 가지는 진짜 강력한 실천 방안이네요. 네, 아주 강력하죠. 하지만 문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도구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전제 조건이요? 필터만 달아주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규칙을 가르치고 필터를 달아줘 봤자 아이들이 그 결과를 납득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 4번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 SDG 4번? 이게 단순히 교육받을 기회를 주자는 걸 넘어선 개념이죠. 네,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인 약속인데요. 이걸 한국의 뼈아픈 현실에 대입해보면 바로 사교육에 의한 계층별 교육 격차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런 불공평한 교실 안에서 평화나 규칙을 이야기해봤자 위선이나 기만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은 학교가 성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포용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요. 사교육 격차를 줄이고 공평성을 회복하는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만 비로소 스포츠 규칙이나 비판적 사고가 진짜 삶의 무기로 작동할 수 있다? 와, 너무 명쾌하게 연결되네요. 불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떤 평화 교육도 공허한 외침일 테니까요. 네, 아주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이죠. 이렇게 공평성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까 문헌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역사적 기념일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2024년 5월에 선포되었던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네.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주도했던 소년운동의 맥락을 짚은 부분이죠. 네, 거기서 안전, 포용, 자유, 미래, 공존이라는 5대 평화 인권 선언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정책 문서에 을에 들어가는 약간 구색 맞추기용 역사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주년의 맥락은요, 앞서 우리가 논의한 모든 평화교육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대한 역사적 렌즈예요. 진화 과정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의 어린이 해방선언은 아이들을 제발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달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권 그 자체였죠. 아, 그 당시에는 진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생존 단계를 넘어서서 이 복잡한 일상 속에서 타인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와, 생존에서 공존으로 진화했네요? 맞습니다. 100년 전 척박한 땅에서 싹튼 어린이 존중 사상이 오늘날 논쟁의 링에 올라가 건강하게 싸우는 법을 배우고 뇌 속에 혐오 필터를 장착하는 인천형 세계 시민 교육으로 만개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아, 100년 전의 그 눈물겨운 투쟁이 오늘날의 정교한 갈등 해결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는 맥락이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도성훈 교육감의 질문 8문헌을 통해 비폭력 평화교육의 놀라운 이면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다채로운 층위의 이야기들이 나왔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되돌아볼까요?
무조건 착하게 살라는 온실 대신에 안전하게 논쟁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파링링, 그리고 흉터 위에 세워진 강화도의 평화교육원이 어떻게 글로벌 베이스 캠프로 진화하는지 살펴봤고요. 네, 엄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믿으면서 내면의 분노를 해체하는 회복적 정의의 메커니즘도 다뤘습니다. 그쵸. 거기다 땅방울로 채워낸 합법적 갈등 시뮬레이터랑 머릿속에 설치하는 고성능 스팸 필터까지 여러분 이 모든 치열한 훈련들이 과연 초, 중, 고등학교 담장 안에서만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이미 뼈저리게 느끼셨겠지만요. 아, 어른들의 사회야말로 진짜 전쟁터죠. 네,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타부서와의 숨막히는 회의에서 꽉 막힌 출근길 도로 위에서 그리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부딪히는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생존 기질이잖아요. 직장 상사의 억압적인 지시에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항변할 것인가, 또 동료와의 실적 경쟁에서 생겨나는 열등감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모든 어른의 문제들이 결국 교실에서 다루고자 하는 평화 교육의 핵심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 그리고 상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관계 회복의 메커니즘을 훈련하고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고 지는 법을 체화하며 혐오를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를 장착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근육을 탄탄하게 단련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여전히 힘의 논리, 승자 독식, 그리고 지독한 사내 정치가 얽혀있는 이 냉혹한 어른들의 기업 문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충돌이네요. 이 평화의 세대들이 뿜어내는 건강함이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결국 좌절하고 우리처럼 냉소적으로 변해버릴까요? 아니면 이 내면의 힘을 가진 세대야말로 절대 안 바뀔 것 같던 직장 내 불통의 문화를 밑바닥부터 뒤집어 엎을 첫 번째 균열이 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일 마주하는 갈등의 현장에서 이 진짜 평화의 힘이 어디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문헌 파헤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하는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만의 튼튼한 스팸 필터 꼭 켜두시고요. 치열하고 단단하게 평화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